안녕하세요. 유대시면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 1년 이후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6째 시간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었고 이후에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라 판단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니 무조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광역시냐 지방의 규제지역이냐 아니면 지방의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즉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마다 다른 시장 환경, 즉 대출 상황이라든지 취득세의 중과라든지 수요의 공급, 그리고 전세가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서 시장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이트 1편에서 5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먼저 참조를 하시고 이번 편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매수 심리가 하락할 것이고 시장 강도가 하락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투자에 있어서 단기 매수 단기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최소 2년 이상의 갭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물론 요즘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4년까지도 보고 있지요. 근데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라든지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될 건데, 그 바뀌는 시장이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투자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 상황에서 미래 상황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명칭 자체에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적, 즉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할 수 있는 영속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라 너무나 급박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임시적인 정책이다. 이는 향후에 그 개정안 한시적 배제가 없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정부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번 부동산의 폭등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목하였습니다. 즉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가장 빠른 정책들부터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이 수정을 통해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시행하되 이 중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완화를 하였고, 이때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기존 매물의 출현이었습니다. 기존 매물의 출현이 일시적으로 공급을 만들어내고 이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임시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시행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국한해서 급매물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변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의 특정한 단지에 호가가 모두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많이 진입했던 지역, 그래서 투자자의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지역일수록 그 급매물의 출현이 빈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매물의 수가 극히 많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안정될 거야,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의 심리,
그리고 시장 강도 등이 약화되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매수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특히나 LTV, DSR, 대출 시 전입을 하지 않으면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리고 금리가 상승해서 과거보다 금융부담이 더 많고 이에 따른 수익성인 기대가 점점 약해지는 상황, 또한 아직까지는 완화되지 않은 취득세 중과 등으로 매수자가 실질적인 매수를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가에서 나온 소수의 급매물들이 소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일부 급매 거래가 되는 물건들, 특히나 법인에서 자가 개인으로 또는 개인에서 자녀들에게로, 지인에게로 자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거래된 특정한 소수의 급매 물건들에 의해서 매매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상에서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는 분들은 결국 왜 내놓을까요? 그분들이 매수할 당시에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12% 취득세를 맞고도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매수할 당시에 종부세가 과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종부세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고 이걸 임대차를 통해서 전과하고자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종부세에 비하여 더 큰 매가의 상승이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매수할 당시에 예상됐던 세금, 대출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에 따른,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완연한 상승론이 존재를 했고 결국 더 큰 수익을 내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은 진입을 해왔습니다. 또한 실구주자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급매물은 어쩌면 이미 수익이 난 기존 매물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타이밍에 결국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급매라고 하지만 그 급매 그 자체가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파는 손절이 아니라 한시적 기간 안에 주는 절세이기 때문에 이 절세를 통한 수익률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서 수급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수급 상황이 안정돼 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수요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향후 1년간 수급 안정을 만들어줄 실질적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3기 신도시도 그렇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도 그렇고 또 250만호도 그렇고 1년 안에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지요. 만약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가 그 충분한 공급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처럼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 안정을 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당장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지금 매물을 내놓는 이유는 한시적으로 기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지, 예를 들어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양도세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양도세 중과 완화가 배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당장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시장의 본질적인 수급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순간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공급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일 겁니다. 목표로 하는 250만 호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수요가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현하는 소수의 급매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급매물은 세제 혜택이라는 큰 메리트를 실행하기 위해 출현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매도 심리가 큰 타이밍은 결국 종부세 부과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시행 초기 5월 10일부터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
해당 기간에 나온 매물들은 이미 출연을 모두 다 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테고, 또한 내년 6월 1일 이전이 큰 매도 심리 하락의 타이밍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타이밍인 지금 현재 하락하는 특정 지역의 매매 지수는 그래서 완연하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 약보합의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급이 너무 많은, 그래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내놓는 세종시나 대전이나 가장 큰 곳이 대구겠지요. 대구처럼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존 매물이 출현하고 있는 시장에 매매지수 하락 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수요가 더욱 억제되거나 세제 그리고 대출의 조건이 더 강화되어서 수요가 더욱 억제되거나 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매도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더 큰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그래서 매도 우위가 더욱 강해진다면 완연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보합 수준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세제 혜택이 일몰을 하게 될 경우, 끝날 경우 지금처럼 기존 매물이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 전까지 정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일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종부세가 상향되었을 때도 그랬고, 법인들의 종부세가 늘어났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법인의 법인 추가과세가 상향되었을 때도 그랬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급매물들은 출현을 했고, 매매지수는 안정화하려고 하다가 다시 결국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에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기존 매물에 의한 임시적인 매매지수 하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왔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 가격 상승 동력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매물은 안 나오네. 매수세는 필요한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매수 심리가 하락하고 급매물이 출현하는 현재의 시점이 향후에 봤을 때는 더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인 배제 그 자체만을 두고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계속해서 예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이 딱 그 정책 하나만으로 가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진행됐던 수많은 연구된 정책 중에 가장 처음으로 실시된 정책일 뿐, 향후에 부동산 정책이 더욱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향후에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이 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대출 LTV가 완화돼서 실수요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DSR도 문제가 되겠지만 은행권에서는 늘어나는 LTV에 대비해서 DSR을 줄이기 위한 만기 연장 등의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한간의 뉴스에는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죠. 또한 이렇게 투자자의 진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7월 맞이하게 될 계약갱신 청구권이 완료된 매물의 전세가 또는 반전세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결국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에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이를 노리고 있는 투자자의 동향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종부세 완화가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의 매물 출현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를 완화해버리면 매도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매도의 심리가 완화돼서 나 종부세 때문에 팔려고 했는데 완화되네, 나 안 팔어 라고 하는 경우에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시행령 개정상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3년으로 연장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인데,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측하고 투자를 바로 할 수는 없죠. 다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일 경우, 또 실수요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벼락가지가 되신 분들이 많지요. 결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게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바뀌지 않을 때 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내용이지요. 부동산 시장,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큰 기틀을 두고 대출, 세금, 정책, 또 다른 수요 공급과 같은 많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 상황은 종합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격을 만들어 갑니다. 이 상황에 양도세 중과 배제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석을 했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예측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를 모두 다 생각하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죠? 투자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으나, 글쎄 이거를 한 번에 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을 끊어서 지금 현재 연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연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시각각 나오는 뉴스,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연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매수 심리가 하락해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아닐 수도 있지요. 이후에 더 좋은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으나, 분명 매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기 이전보다는 가격이 더욱 착해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수 심리가 떨어지는 부분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약 1년 정도 주어질 건데,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른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수요의 억제가 완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이 발표된다면 그 시기는 1년이 아니라 그 발표되는 시기로 짧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리스크도 크지만 기대할 수 있는 리턴도 큰 시장이 현재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차후에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 정책에 대한 예측,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예측 등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